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딸 둘 엄마입니다. 착한 남편과 일찌감치 결혼해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요샌 딸아들 구별 없이 자식 낳죠. 저출산 시대라는데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으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이고요. 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남녀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특히 우리 집에선 심했고 전 딸이라고 늘 찬밥 신세였어요. 어려서 봤던 드라마도 잊지 못하고 있네요. 탤런트 김희애 씨랑 최수종 씨가 나왔던 아들과 딸 기억나세요? 엄마 역할을 한 정혜선 씨 목소리가 여전히 기억나는데요. 딸인 후나미를 부를 땐 항상 화난 목소리였는데 아들인 귀나미를 부를 땐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엄마는 참 좋아하셨어요. 전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엔 귀나미 후나미 엄마가 꼭 우리 엄마 같았거든요. 엄만 저를 꼭 후나미처럼 대하셨죠. 물론 오빤 귀하디 귀한 아들 귀남이었고요. 전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 시부모님은 둘이면 됐다고 하는데 괜히 제가 미련이 남았어요. 친정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아들 하는 집에서 자라서 은연중에 저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셋째 욕심을 왜 내? 우리 하은이 하빈이면 충분해. 선유와 나무꾼도 봐. 딱 둘만 낳고 끝냈잖아. 갑자기 웬 선녀와 나무꾼? 내가 선녀랑 결혼한 나무꾼이잖아. 난 아들 없어도 정말 괜찮아. 빈말 아니고 진심이야. 우리 딸들 씩씩하게 잘 키우자. 그럼 됐지. 그렇게 자식은 둘로 끝내자 합의를 봤죠. 남편이 딸들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애들은 모난 데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하나요? 전 우리 딸들 아낌받고 사랑받는 모습 볼 때 살맛이 나요. 어릴 때부터 전 지독하게 차별받고 자랐습니다. 오빤 남자고 전 여자인 게 우리 집에선 엄청 큰 차이였죠. 제가 원해서 딸로 태어난 게 아닌데도 엄만 절 대할 때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나마 아빠는 절 챙기고 예뻐하셨죠. 아빠까지 절 구박했으면 일찌감치 삐뚤어졌을 것 같네요.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친정집은 부유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좋은 물건, 음식은 일단 오빠 차지였죠. 먹을 것 같고도 참 서러운 일 많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빠는 가끔 저만 데리고 백화점에 가주셨거든요. 맛있는 것도 실컷 사주셨고 얘기도 많이 나눴죠. 우리 선에 이번에도 시험 잘 봤다며? 그럼 뭐해. 엄만 오빠 80점 맞았다고 속상해하는데 뭘. 나 때문에 오빠가 80점 맞은 게 말이 돼? 내가 100점 맞은 거랑 오빠가 80점 맞은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 내가 오빠 오늘 뺏었대. 말도 안 돼. 그래. 아이, 그건 아빠가 봐도 말이 안 된다. 우리 선에 수학 100점 정말 잘했어. 자, 용돈.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지 말고. 알았어? 아,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다. 아빠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좋아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아빤 늘 오빠와 저에게 공평하셨죠. 밥상에서 엄마가 오빠 앞에만 굴비며 불고기를 놔도 아빤 꼭 제 몫을 챙겨주셨고 엄마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 아들만 너무 챙기는 거 딸한테도 안 좋지만 아들 선우한테도 안 좋아. 아, 애 성격 버린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선의 얘는 나무를 더 좋아해요. 애들 식성 따라 반찬 챙겨준 건데 별걸 다 트집이네요. 돌아가신 어머님 하신 말씀도 기억 안 나요? 선우 약굴로 태어났다고 튼튼하게 잘 키우라고 했잖아요. 선애는 말랐어도 강단이 있다고요. 선우야, 고기랑 밥해서 많이 먹어. 알았지? 선애, 넌 웬일로 굴비에 손을 대냐? 야, 장선애, 너 굴비 안 먹을 거면 내가 먹는다. 넌 생선을 뭐 이렇게 먹냐? 살 좀 다 부숴주고 아깝게. 이럴 거면 그냥 먹지 말고 오빠 줘. 어허, 선애 목숨 건들지 마. 각자 2마리씩 먹는 건데 왜 동생 걸 건드려?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한테 양보는 못할 망정. 각자 자기 거 먹어.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뭐하는 짓들이야? 에이, 선애야, 천천히 편하게 먹어라. 아빠는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주셨죠. 어린 제 눈에도 엄만 무조건 오빠 바라기였어요.
돈도 있는 집에서 저한테만 절약을 강요하고 오빤 무조건 새 것만 해줬어요. 게다가 도시락 반찬도 차별이 심했죠. 화가 나서 아침에 엄마한테 대든 적도 있어요. 물론 대들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두들겨 맞았죠. 전 서러워서 학교도 빼먹고 아빠를 찾아갔고 아빠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누가 보면 절 주워온 줄 알겠다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엄마를 혼내셨죠. 그 뒤 엄만 제 도시락도 오빠랑 비슷하게 싸줬어요. 아빠가 화내실까봐 억지로 그러신 것 같았죠. 가장 서운했던 건 결혼할 때였습니다. 오빠 결혼하고 2년 뒤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엄만 막무가내였어요. 오빠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했는데 저한테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저한테 모은 돈을 내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선혜 넌 직장생활 몇 년 했다고 홀랑 시집을 가버리냐? 모은 돈 다 혼수에 쓰고 시집 갈 때 가져갈 거니? 다른 딸들은 모은 돈 다 주고 간다던데 넌 보고 듣는 것도 없어? 정말 펄쩍 뜰 얘기였어요. 오빠는 취업도 늦어졌고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장가갔습니다. 취업 준비를 오래 해서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오빠한텐 집 해주고 차까지 해주더니 저한텐 오히려 돈을 내놓으란 거였죠. 더구나 새언니한텐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새언니가 딸이라고 할 정도로 패물이며 명품 가방까지 잘 챙겨줬거든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오빤 장가갈 때 어떻게 해줬어? 집이고 차고 다 해줬잖아. 새언니한테도 패물이랑 가방 넘치게 해주고. 근데 왜 나한텐 돈을 달래? 나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어. 회사 다니면서 알뜰히 모은 돈으로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돈을 내놓으래? 진짜 엄마 왜 그래? 어디서 오빠를 갖다 붙여? 남자 결혼이랑 여자 결혼이 같아? 요새 그런 게 어딨어. 엄만 TV도 안 봐? 딸이 대세야. 시대가 바뀌었다고. 게다가 엄만 친구 딸들이랑 저를 비교했어요. 저도 그 집들 속사정 다 아는데 그 이모들은 딸들도 대학에 유학까지 다 지원해주고 혼수까지 싹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친정 부모님께 고맙고 결혼해 나가는 게 서운하니까 마음으로 돈도 드리고 가전도 바꿔드리고 한 거였죠. 근데 알맹이는 쏙 빼고 그 이모들이 받은 것만 주장하니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식장에 엄마 없이 들어가긴 싫어서 결국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러는 거 한두 해 겪는 것도 아니고 이번만 꼭 참고 넘어가자 했어요. 할부로 신혼가전 사면서 김치 냉장고랑 세탁기, TV도 친정 걸로 하나씩 더 주문했습니다. 엄만 현금 안 내놓고 간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그건 무리였어요. 저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어요. 용돈도 제가 벌어 쓴다는 걸 아빠가 너무 애쓰지 말라면서 넉넉히 주시곤 했고요. 엄만 정말 저 편하게 키운 셈이에요. 진짜 제가 다 알아서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짜 속상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아빠가 밖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선혜, 진짜 결혼하는 거냐? 아빠 서운해서 어떡하지? 그리고 자, 이거 받아. 아빠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봉투 안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 이렇게나 많이? 많긴 뭐가 많어.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다야. 네 엄마 아직 철들려면 멀었어. 이제 너 시집 보내면 깨닫는 게 있겠지. 서운한 마음 아빠 보고 훌훌 털어버려. 양서방도 참 믿음이 가더라. 너한테 잘할 거야. 아빠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혹시라도 너 서럽게 하면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 우리 딸 속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아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이 아빠의 따뜻한 사랑에 싹 다 녹더라고요. 결혼식 잘 치르고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와 둘이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엄마랑 살 때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오순도순 재밌게 사니까 살맛이 난달까요? 점점 살이 찌는 게 마음이 편해선가 싶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딸이었고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 낳고 또 서러운 일이 벌어졌죠. 오빤 장가 가서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엄만 조카들을 정말 물고 빨고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딸들을 데리고 가도 엄만 오로지 조카들만 챙겼죠. 너무 티나게 그래서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설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똑똑도 하지. 아빠 닮아서 책도 잘 읽고 영어도 잘하고.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민호도 형이랑 똑같이 총명하죠? 생기긴 또 얼마나 잘생겼어. 니들 보고 있으면 안 먹어도 할머니 배가 부르다. 엄마, 하은이 하빈이 기다리잖아. 손녀들 세배도 받아야지. 응? 그랬냐? 나한텐 세배 안 해도 된다. 할아버지한테나 해. 민수야 민호야, 할미랑 저기 백화점 갈까? 가서 장난감 살까?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엄만 역시나 오빠가 낳은 조카들만 예뻐했어요. 제가 낳은 딸들까지 차별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보기도 창피하고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다 제대로 폭발하게 된 일이 있었죠. 우리 둘째 돌잔치 때였습니다. 전 엄마가 조카들한테 해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새언니가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받은 걸 다 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시어머니 없다고 칭찬을 하는 거였죠. 오빠네 아들 민수 민호한텐 돌반지 돌팔찌에 현금까지 넉넉히 주셨습니다. 게다가 애들 영어 유치원 원비까지 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큰애는 돌반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솔직히 둘째 때는 다르겠지 했지만 제 기대는 무참히 깨졌죠. 더구나 그 돌반지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조카들한테 해준 걸 모르고 계셨고요. 정말 속상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둘째 돌잔치 때 엄만 조카들이 칭얼거린다고 일찍 가버렸어요. 엄마 벌써 가게? 시부모님도 아직 계신데 왜? 조금만 더 있다가요. 민수 민호가 보채잖아. 사람 많은데 오래 있다가 아프면 어떡하니? 엄마 여기 무슨 사람이 많아. 더 어린 돌쟁이도 잘만 있구만. 왜 자꾸만 가려고 해? 얘가 왜 이래? 네 아빠 있잖아.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 민수 민호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가야 돼. 민수 애미야 이만 가자. 아가씨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민수가 열이 나서. 그렇게 엄만 조카들이랑 집으로 갔고 전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한테 정말 창피했어요. 시댁에서 저희 딸들은 정말 예쁨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 눈에도 그 차이가 보였겠죠. 그날 밤 전 남편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절 안아줬어요. 제가 왜 우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죠. 난 이제 한계라고 더 이상 엄마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랑 연을 끊는다는 거 나는 안 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야만 겠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그땐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따르겠다면서 절 다독였어요. 차별도 대물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분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하게 됐죠. 엄마랑 연을 끊는 것까진 못해도 착한 딸 노릇은 안 하기로요. 평소 같으면 어제 잘 들어갔냐 안부 전화를 했겠지만 그것도 생략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장모님이랑 통화했어? 아니,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에이, 화 안 풀린 거야? 응, 앞으로도 웬만하면 안 풀려고. 그렇잖아. 엄만 한평생 오빠 바라기에다 민수 민호만 애지중지하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 필요가 뭐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 살라고 해. 당신도 신경 꺼. 장인어른이 전화하셨던데 낮에 자기 괜찮냐고. 이따 전화 좀 드려봐. 걱정하셔. 그때 전 아빠와도 통화하기가 싫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없지만 친정 식구가 다 보기 싫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아빠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푹 쉬라고 돈도 보내주셨고요. 전 걱정 마시라는 문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이 꼭 제 족쇄 같았어요.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는지 나도 자식 낳고 살지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됐죠. 우리 딸 하은이 하빈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날 구박한 엄마와 그런 엄마를 방치한 아빠가 미웠어요. 오빠도 꼴 보기 싫었고요.
전 남편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탁 트인 바다랑 하늘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풀리더라고요. 제주도에 다녀와선 시댁으로 갔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어디야? 큰일 났다. 아이, 아버지가. 아빠가 왜? 왜 말을 못해, 오빠?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찬물을 뿌리고 있었고 놀라서 우는 애들을 남편이 달래고 있었어요. 여보, 당장 가야 돼. 얼른 나 좀 일으켜줘. 아빠. 시댁에 애들을 놓고 남편과 전 서울로 달려갔죠. 하지만 전 아빠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빤 공사 현장을 지나시다가 낙하물에 맞아 쓰러졌다 들었어요. 그때 아빠는 엄마랑 통화를 하며 걷고 계셨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아빠가 쓰러져 신음하는 소리 다 들으셨죠. 병원으로 옮겨진 아빠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미친 듯이 아빠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빠, 이러는 게 어딨어. 거짓말이지? 눈 떠봐, 아빠. 나 선혜야. 아빠 딸 선혜라고. 이거 아니야. 아빠,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얼른 일어나 봐. 믿을 수 없는 아빠의 사고 소식은 그렇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호인이었던 아버지의 장례식엔 조문객이 줄을 이었죠.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오셔서 많이 애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혜, 너 알고 있냐? 네 아버지 툭하면 네 자랑을 했어. 이 야무지고 똑똑하다고. 자기 닮아 그릇이 크다고. 알고 있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생전 어디 가서 자식 자랑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됐죠. 아빠는 숨을 거두기 전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한테 잘하라고 딸 좀 잘 챙겨주라고요. 아빠와 마지막 통화는 녹음이 돼 있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 눌러 그렇게 된 거죠. 아빠의 생생한 육성을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못 써. 이 벌 받는다고. 선혜도 잘 챙겨줘. 이 선우만 챙기지 말고.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픔 속에 아빠를 보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죠.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집에 모시고 식사라도 정성껏 차려드릴 걸. 하지만 때늦은 후회였죠.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게 무조건 맞는 얘기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전 엄마와 다시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러나 아빠의 당부를 엄마는 지키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여전히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제가 점심을 사드려도 오빠 얘기만 하고 그저 오빠만 애틋한 엄마를 보는 게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엄마도 사별의 상처가 커 보였습니다. 생전 그런 소리 안 터니 오빠랑 새언니가 냉정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오빠 바라기였어요. 나중엔 제가 그랬죠. 엄마, 식당 나가면서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오빠네 가서 조카들 보고 와. 야, 연락 없이 가면 애들이 싫어해. 새아기한테 실례라고. 나 옛날 시어머니 아니다. 너도 며느리면서 새언니 입장은 생각 안 해? 양서방, 나 집에 데려다 주게. 엄만 당당하게 말했지만 전 속뜻을 알 수 있었죠. 연락 없이 가면 오빠랑 새언니가 눈치 주니까 괜히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 하지만 아들 집에 드나드는 건 쉽지 않은 엄마의 현실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고 엄만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허리와 골반을 다치신 거였어요.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뒷일이 더 큰일이었습니다. 엄만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통증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셨죠. 간병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오빠와 새언니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엄마 일로 모였을 때 초장부터 못을 딱 박더라고요. 회사에 다녀야 해서 엄마를 돌볼 수 없다고 저만 바라보는 거 있죠. 전 집에 있으면서 딸 둘을 보는 상황이었죠.
오빠와 새언니는 저한테 엄마를 부탁했어요. 분위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지금 너 아니면 누가 해? 거동 못 하시는 분, 간병비 어마어마한 거 알지? 또 엄마가 간병인 모르는 사람 붙는 거 싫다잖아. 선에 네가 좀 해라. 나 이제 곧 승진이고 이 사람도 이제 막 일 많은 부서에 발령났어. 우리 둘 다 휴직은 말도 못 꺼낸다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난들 뾰족한 수 있겠어? 정 어려우면 네 시댁에 말씀 좀 드려보던지. 정말 황당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먼저 시부모님께 말을 꺼내줬습니다. 인품 좋으신 시부모님은 애들 걱정 말라면서 절 다독여 주셨고요. 엄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와서 지내셨어요. 제가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저한테 좀 다정하셨죠. 고맙다면서 역시 딸이 최고라는 말까지 해서 놀랐습니다. 선혜야, 엄마 찜질팩 좀 데워다오. 병원 좀 다녀왔다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게 힘들어 죽겠다. 이거 원 나으려고 다니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엄마, 이왕 치료받는 거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빨리 낫지. 찜질팩 어디 대줄까? 엄마가 찾을 줄 알고 미리 데워왔어. 에구구 시원하다. 역시 딸이 최고로구나. 딸이 이렇게 잘하는데 간병인이 내 마음에 들었겠어? 누우니까 좀 살겠다. 고맙다 선혜야. 점심은 뭐 먹냐 우리? 어제 먹은 갈비탕 남았어? 갈비탕? 엄마 드실 건 있어요. 곧 차려드릴게. 엄마는 걱정했던 것보다 회복이 빠르셨지만 속상한 일도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 오빠가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저 혼자 엄마 간병하고 통원 치료할 때 모시고 다니는 동안 오빠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병원에 모셔간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했고요. 그건 새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새언니를 원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는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오빠가 오면 저도 한숨 돌릴 수 있고 길게 쉴 수도 있는데 오빠랑 새언니는 그런 쪽의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집에서 통원치료 시작할 때 딸들을 시댁에서 데려왔습니다. 딸들 보랴 엄마 간병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가끔 속마음도 튀어나왔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면 엄만 꼭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괜히 오빠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말어.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겠냐. 네가 고생한 김에 끝까지 좀 해. 엄만 서운하지도 않아? 오빠, 엄마 다친 뒤에 코빼기도 안 비추잖아. 그래도 우리 선우 그 소리가 나와? 난 얄미워 죽겠는데. 너랑 걔랑 같아? 걘 가장이잖아. 네가 이해해야지. 내가 언젠 이해 안 했어? 그리고 가장이라는 것도 옛날 개념이야. 새언니 똑같은 직장에서 연봉도 비슷하게 벌잖아. 오빠 혼자 일해?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엄마 앞에서 오빠 뭐라 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순간순간 울컥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엄마를 외면할 순 없었죠. 아빠 돌아가시고서 엄마 혼자신데 제 입장에선 엄마한테 소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클 때 차별받고 억울한 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이제 잘 지내고 싶었어요. 아프실 때 보니까 엄마도 안쓰럽고 저 역시 꽁꽁 사무친 마음 풀고 싶었죠. 엄마야 한평생을 아들하면서 사셨으니 그러려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한텐 착한 남편과 인품 좋으신 시어머니 그리고 든든한 딸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처지가 아니라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달까요? 불쑥불쑥 힘들다가도 남편이랑 대화로 풀고 딸들 예쁜 집 보면서 웃으며 흘려보냈죠. 엄만 저희 집에서 허리 다 나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웃긴 건 엄마가 집에 돌아가신 날 오빠한테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수고 많았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 아프신 동안 오빠랑 저 똑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엄마가 든 보험으로도 치료비를 막았지만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솔직히 제 돈은 더 나갔어요. 그래도 생색내기 싫어 입 다물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건 성의 없는 문자 한 통이었죠. 아주 뻔뻔하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빠는 원래 얄미운 캐릭터라 기대도 없었지만 이번 일로 정말 학을 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인정머리 없는 모습,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서 엄마 가시고 난 뒤엔 특별한 일 아니면 연락도 안 했어요. 새언니한테도 특별히 바라는 것 없었고요. 엄마 나아지셨으니 각자 생활 잘하면 그게 최고다 생각했죠. 전 다시 우리 딸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정신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고 계셨어요. 선혜야, 일을 어쩌면 좋냐? 네 아빠가 엄마 부르나 보다. 엄마 암이래. 위암. 뭐라고? 엄마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에요? 아니 몸이 그렇도록 여태 뭐 했어? 내가 당장 갈게. 엄마 거기서 기다려요. 그날 저녁 친정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는 울고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엄만 자꾸 아빠한테 가겠다고 하고 오빤 그만하시라고 하고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었죠. 너무 속상해서 앉아있는데 오빠가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아이, 선혜 네가 고생 좀 해라.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입원하시면 간병도 하고. 무슨 소리야 오빠. 나 일하고 있어. 백화점 취직했다고.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 빠듯해서 취업한 지 꽤 됐는데 몰랐어? 이런 일은 상의를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그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되는데 그래. 매제 돈 별로 못 벌지. 월급으로 학원비도 커버가 안 돼? 왜 그렇게 말해? 하은 아빠도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우겨서 하는 거야. 왜 우리 남편 무시해? 오빠가 뭔데? 이번엔 번갈아 가면서 해. 나도 힘들어. 지난번에도 쉽지 않았고. 간병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다행히 남편이 없었기 망정이지 있었으면 싸움 날 뻔했습니다.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엄마까지 한술 더 떴어요. 제가 백화점 알바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몸도 약한 애가 나가서 일은 왜 하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일 관두고 다시 간병하라고 그게 낫지 않냐고 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언니는 아예 손을 떼고 강 건너 불구경이었고요. 엄만 결국 화를 내셨습니다. 이럴 거면 니들 집에 가. 자식 애명 걸면 키운 거 다 소용없다. 엄마 간병하기 싫어서 너희 싸우는 거냐? 다들 집에 가라. 나 그냥 네 아버지 따라갈란다. 아이고 여보, 서러워서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 운전하고 오는데 황당하고 기가 찼어요. 물론 엄마가 암에 걸린 건 가슴 아픈 소식이었죠. 그렇지만 백화점 일 이제 막 적응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깝고 애들 아빠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이기적인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면서 절 위로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간병 안 하겠다 며칠씩 번갈아 가며 보자 설왕설래하면 그 과정에서 저만 마음 다칠 게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바에 그냥 저보고 하라는데 고맙고 미안하기 짝이 없었죠. 전 결국 일을 그만두고 엄마 병구안을 하게 됐어요. 오빠는 엄마가 수술로 입원했을 때 병원에 딱 한 번 오더라고요. 황당한 건 그 한 번도 엄마는 오빠가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선우야, 회사 일도 피곤한데 어떻게 왔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저녁은 먹었니? 선혜야, 냉장고에 과일 좀 오빠 싸줘라. 오빠 싸줄 과일이 어딨어. 우리 먹어야지. 그럼 이만 가볼게.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그래, 어여 들어가 푹 쉬어. 여긴 선혜가 있으면 돼. 저도 하루쯤은 집에 가서 푹 쉬고 싶은데 엄마는 오빠랑 교대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이유는 오빠 힘들다고요. 엄만 제가 불편하고 힘든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빠는 효자 노릇 입으로만 하고 돌아갔어요. 엄마도 미웠고 꼭 남처럼 인사치레만 하고 가는 오빠가 너무 괘씸했죠. 친한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난리를 쳤어요. 어머어머, 진짜야? 니네 오빠 진짜 그러고만 갔어? 와, 미쳤네. 네가 완전 호구구나? 야, 너도 파업해. 간병 힘들어서 혼자서 못하겠다고 파업해버려.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는 어떡해?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간병이는 엄마가 싫다고. 아, 답답해 죽겠다.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어. 니네 오빠 생각할수록 얄밉고 괘씸하다.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생색 제대로 내야 한다. 재산 나눌 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엄마 병간호 몇 년 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팍팍 어필하라고. 알았어?
지칠 때마다 친구랑 통화하고 남편 도움 받아가면서 엄마 간병을 해나갔죠. 다행히 엄만 수술도 잘 받으셨고 항암도 잘 받아서 결국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엄마 항암하실 때도 저희 집에 계셨어요. 입이 다 헐고 음식 못 드실 때도 제가 다 뒷바라지를 했죠. 항암약이 잘 안 맞아 온갖 고생 다 하실 때도 늘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 받기까지 5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집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수고했다며 앞으론 집에서 푹 쉬면서 하고 싶은 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딸들도 제 곁으로 오더니 팔다리 안마를 해주면서 꼭 안아줬고요. 이젠 정말 힘든 일은 다 지나갔다 싶었죠. 오빠랑도 통화했는데 그 인간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딱히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전과는 다르게 백화점 상품권 정도는 보내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제가 도맡아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고도 저한테 앓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 말처럼 홀가분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는데 엄만 그런 여유도 허락해주지 않았죠. 점점 엄마가 버거워졌고 오빠에 대한 원망도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였어요. 사정이 안 좋아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떨어져 나온 거였죠. 제 남편만 당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에서 잘렸고 엄만 그때부터 또 눈물바람이었어요. 사위 구조조정 당한 건 관심도 없고 그저 아들만 큰일 났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오빠에게 엄마가 매달 300씩 주기로 했다는 것을요. 엄마,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어? 300? 이게 무슨 소리야? 생활비로 엄마가 오빠한테 달마다 300씩을 준다고? 그래. 안 그럼 오빠가 어떻게 사니? 민수, 민호도 한참 가르쳐야 하는데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까지 손가락 빨고 있었어 봐. 우리 선우 애초로워 죽겠네. 엄마, 그건 아니지. 오빠네만 구조조정 당했어? 양서방도 지금 같은 상황이야. 어떻게 오빠는 300씩 주면서 우리한텐 말 한마디가 없어? 엄마 암투병 하는 내내 우리 집에 있었잖아. 양서방이 얼마나 잘했어. 진짜 엄마 너무하네. 나 양서방한테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이 얘기 분명 하게 될 텐데 그때 엄마 사위 얼굴 어떻게 볼 거야? 엄만 약간 당황하면서 핑계를 대셨죠. 오빠네 상황이 괜찮으면 우리도 줄 텐데 그 정도 여유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반씩 나눠서라도 줄 수 있는 건데 엄만 300을 우리한테 쪼개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였어요. 속이 많이 상했고 씁쓸했죠. 화를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엄마의 끝없는 아들 사랑에 저도 지쳐만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과 오빠가 직장을 다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유야무야 됐죠. 시간은 흘러 엄마 연세가 68이 됐을 때였어요. 엄만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쯤 오빠가 증여 얘기를 꺼냈어요. 꼭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툭 얘기를 꺼냈는데 상황이 자연스럽진 않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 생각을 오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것 같았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며 말을 꺼내셨죠. 선우는 장남이니까 오피스텔 3채, 아파트 2채, 경기도에 있는 땅 300평을 주마. 그리고 엄마가 죽기 전까지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하니 일산에 있는 상가 2개는 갖고 있다가 그건 선혜한테 상속하마.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 얘기 듣고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삐죽삐죽 웃는데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받는 것에 비하면 상가 2개는 진짜 작은 거였어요.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었죠.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웃음만 나왔습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뭐 크게 예상 못한 일도 아니었어요. 또 그 상가 2개의 자산 가치도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빠한테 증여한 땅,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지만
친정 엄마가 오래 갖고 있던 상가고 임대 수입 괜찮았어요. 그래도 꼭 한마디는 하고 싶었죠. 역시 그렇게 아들아들하더니 이거 봐. 엄마 재산 이렇게 가른 거. 남들이 들으면 욕해. 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 상가 2개 다 노른자 땅에 있는 알짜배기라 쏠쏠한 거 알잖냐. 그리고 선우는 민수 민우 장가 보내야 할 거 아냐? 아들들 집 한 채씩은 마련해줘야지. 그만해 엄마. 애들 얘기까지 넘어가지 맙시다. 나 속상하니까. 네가 속상하게 뭐가 속상해? 아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 소식을 듣고 친척들과 제 친구들이 난리였죠. 이건 아니라면서 저한테 가만히 있지 말라고 했어요. 요새 딸아들 차별을 누가 그렇게 하냐고. 오빠도 그렇고 엄마가 준다고 해도 오빠가 나서서 동생한테 더 주자고 해야 맞는 거라고 난리들이었어요. 고모들 큰아버지부터 동창이며 하다못해 동네 친한 친구까지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전 다 귀찮았어요. 엄마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역사가 유구한 일인데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엄마 간병할 때 그렇게 무심하진 않았겠죠.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돼 있었어요. 전 그 괴물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생각을 존중해줬어요. 그래도 전 남편 앞에서 면목이 없었죠. 여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아이 그런 소리 왜 해? 그래도 엄마 아플 때마다 내가 간병하고 우리 집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당신도 힘들고 불편했던 거 다 알아. 그 상가 받으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당구 좋아하니까 당구장을 차리던지. 암튼 노후에 당신 좋아하는 거 하면 어떨까? 아이고 이 맹꽁이. 네 걸 왜 나한테 줘? 이건 내 몫이다 하고 나한테도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착한 것도 병이다 병. 그 이상한 증여 후에도 엄만 아플 때마다 저를 찾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엄마를 보는 심정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러냐고 잘 받으시라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관절 수술을 하는 동안 엄마는 저희 집에 계셨고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집에서 회복하시면서 외래 있을 때마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고맙다 선혜야. 이래서 딸이 있어야 돼. 늙어서 아플 때 돌봐주는 건 딸밖에 없다. 근데 오빠한텐 전화 왔니? 요새 부쩍 피곤해 보이던데 먼저 전화 오기 전에 연락하지 마라. 괜히 신경 쓴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전화 한 통도 없었거든요. 꿈 좀 깨세요 어머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웬일로 오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와. 그럴 필요 없다. 수술 잘 끝났고 선혜가 다 해주고 있어. 그래. 넌 오늘은 일찍 집에 가니? 얼른 집에 가 쉬어라. 저녁 뜨뜻하게 먹고 일찍 자. 그래 끊는다. 자나깨나 아들 생각에 노심초사하는 엄마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였죠. 전 말 보태기도 싫어서 입 꾹 닫고 있었고요. 엄만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운동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방문해야 했죠. 늘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운전하는 중에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부동산인 것 같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대화를 듣던 중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하게 밟은 탓에 엄마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셨죠. 멘탈이 나간 저는 안전한 곳에 차를 대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가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 아니,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니다. 얼른 운전해. 병원 가야지. 재활 시간에 늦을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 주겠다고 한 그 상가 2개를 오빠한테 넘겼다고? 그게 사실이야?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는 부동산 업자한테 온 거였어요. 친정엄마의 상가 임대를 맡아서 해주던 사람인데 세입자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상가 주인 오빠로 바뀌었고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 그쪽이랑 통화하라는 내용이었죠. 그게 사실이라면 엄만 오빠에게 그 많은 재산 다 주고 제 몫으로 한다던 상가 2개까지 오빠한테 싹 다 넘긴 거였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오빠랑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근데 나 모르게 오빠를 홀랑 줘버려? 엄마,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 얘가 왜 이래?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이잖니. 대리를 오빠한테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억울해 미치겠다고.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재산 내 아들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야 이거사. 왜 친정 재산을 탐내? 너무 그러는 것도 보기 싫다. 엄마, 지금까지 오빠 하는 거 보고도 몰라? 엄마 죽으면 오빠가 제사라도 지내줄 것 같아? 지내도 내가 지내. 챙겨도 내가 챙긴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교통사고 났을 때, 위암 투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병수발 내가 다 했어. 횟수로만 따져도 8년이 넘어가. 엄마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건 나라고. 왜 그렇게 나를 몰라주냐고. 그런 소리 마라. 엄마 아플 때 자식이 돕는 건 당연하지. 그런 걸로 생색을 내니? 잔소리 말고 얼른 운전이나 해. 병원 시간 벌써 지났잖아. 친정엄마 온갖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전 재산을 아들에게 홀랑 주는 엄마를 보고 전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이면 병간호 그렇게 해주고 월급이나 받았겠죠. 아예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결국 그날 병원엔 못 가게 됐습니다. 도저히 엄마랑 같이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엄만 저 때문에 치료 놓쳤다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방에 틀어박혀 엄마 저녁도 챙기지 않았어요. 전 못 마시는 소주를 마시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죠. 남편과 어린 딸들 희생시켜가며 엄마를 돌봐왔어요. 그 8년이 넘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한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죠. 힘들 땐 딸 이용해 먹고 재산은 아들에게 몰빵하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장모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나 너무 억울해. 이번만큼은 나 참으라고 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갖고 있다가 나 준다고 했던 상가 있지? 그거 나 모르게 오빠 홀랑 다 줘버렸대. 그게 말이 돼? 엄마 교통사고 났을 때랑 암투병할 때, 이번에 무릎 수술할 때도 곁에 있었던 건 나잖아. 엄마가 힘들 때 내가 외면한 거 봤어? 근데 이게 뭐야? 배신만 당했잖아. 내가 어디 돈이 받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알지? 내 마음 알지? 전 남편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착한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곁에서 제가 하는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남편도 화가 났겠죠. 그날 밤을 꼴딱 새고 전 결심을 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엄마한테 저만 잘할 순 없었죠. 엄마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을 이젠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엄마가 나간 사이 전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렸죠. 문 앞에 나와 있는 절 보고 엄마가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대답 대신 엄마에게 쪽지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거기 적힌 건 6자리의 숫자였어요. 이게 뭐냐? 혹시 로또 번호야?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나와서 불러주든? 아니, 이거 오빠네 집 비밀번호야. 여기 엄마 짐 다 싸뒀으니까 오빠네 집에 가세요. 난 출가 외인이라며. 남이라는 얘기잖아. 대를 이어줄 오빠네 집에 가면 될 걸 왜 남의 집에 와서 있어? 난 이제 엄마 병수발 안 할 거야. 다 오빠한테 맡기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너 엄마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러는 거니? 기가 막혀서 원. 그래 간다. 어디 너 아니면 엄마가 거리에 나앉기라도 한다든? 욕심도 사납다. 기집애가 어디 오빠 재산을 넘봐?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전 그 길로 자동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내뺐습니다. 백밀러로 보니까 엄마 무지 열받은 것 같았죠. 늘 제 차로 엄마를 모시고 다녔는데 제가 없으니 택시를 부르셨겠죠. 간만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장선혜, 너 미쳤어?
당장 엄마한테 와서 사과해. 어디 엄마를 이 한겨울에 내쫓아. 야, 네가 자식이야? 사람이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빤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장선우 씨. 오빠면 다야? 오빠 노릇한 게 뭐 있는데 감히 누구한테 화를 내? 여태 힘든 거 다 내가 대신해줬는데 고맙다, 잘했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뭐? 재주는 여태 내가 부리고 돈은 오빠가 다 벌었지? 엄마가 나는 출가 외인이래. 남이라잖아. 그래서 상가도 오빠한테 줬다니까 난 빠질게. 오빠랑 엄마랑 새언니랑 짝짝꿍하고 재밌게 살아. 난 무수리 생활 끝내고 나대로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누구 보고 오라가라야? 끊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 시원하게 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엄마 오빠 걱정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가족들이랑 캠핑도 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그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주중에는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알바도 찾아서 소소하게 주머니도 채우고 있었고요. 너무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오빠는 아니었나 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새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을 때부터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웬일이에요? 아가씨, 저랑 민수 아빠가 좀 힘드네요. 어머니가 많이 울적해하세요.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별로신가 봐요. 애들도 밤이나 돼야 들어오고 오빠나 저나 회사 일이 바쁘잖아요. 아가씨가 어머님 모시고 가시면 안 돼요?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엄마가 전 남이라고 했거든요. 어디 남이 멀쩡하게 아들 있는 할머니를 데리고 와요? 그게 말이 돼요? 딸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했어도 남이라고 재산은 홀랑 아들 줘버리는데 제가 지금 와서 왜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건 진심이 아니실 거예요. 딸을 왜 남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며칠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선혜는 안 그랬다고 우리 딸은 뭐 잘한다, 저녁으로 뭘 잘 준다 그러셨어요. 자꾸 아가씨만 찾으세요. 그럼 까놓고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엄마 모시면 상가 2개 증여받은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애초에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한 거 돌려줄 수 있냐고요. 그건 법적으로 정리가 다 끝나서 그건 곤란하죠, 아가씨. 아니나 다를까 새언닌 증여받은 상가 얘기가 나오니까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입을 싹 닫더라고요. 전 신경질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사까지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오빠에게 보낸 뒤 부동산에 바로 집을 내놨거든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속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받기 싫어서 놔뒀더니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였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둘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선혜야, 이사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여보, 나 좀 바꿔봐. 아가씨, 이사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집들이 안 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셨는데 선물이라도 사가야죠. 속이 뻔히 보이는 속셈에 전 기가 찼습니다. 새 주소를 알면 동의도 없이 엄마를 보낼 게 분명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엄마 모실 땐 전화 한 통 없더니 자기들이 모시려니 힘들었겠죠.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인데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주소 알려주면 엄마 보내게요? 한 재산 마련해준 소중한 엄마를 왜 우리 집에 보내요? 오순도순 잘 모시고 살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테니까. 열받은 오빠가 저한테 독하다느니 모질다느니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그들과 연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까지만 받자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다짜고짜 욕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부하가 치밀었죠. 나 대가 바라고 엄마 간병한 거 아니야. 엄마 교통사고 나서 허리 다쳤을 때도 암투병 할 때도 무릎 수술할 때도 힘은 들어도 마음으로 다 했어. 그뿐이야? 엄마 울적할 때도 옆에 있어준 건 나였잖아. 근데 엄마 마음엔 오빠밖에 없어. 나한테 고마운 건 요만큼도 없고. 출가 외인이라며, 남이라며. 근데 남한테 왜 욕을 해? 엄마 지극정성 보살핀 딸한테 왜 욕을 하냐고. 나 독해진 거? 다 엄마랑 오빠 탓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처음부터 이랬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가족들이랑 연을 끊었어요. 딸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이용만 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녹음된 엄마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남편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가 핸드폰에 녹음을 남긴 거였죠. 새언니 음식 솜씨가 꽝이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매정하다. 손주 녀석들도 통할미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반찬이 그립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엄마 이빨 안 좋으니까 부드럽게 드시라고 두부 요리를 잘 해드렸었거든요. 새우젓 넣고 두부찌개를 해드리면 잘 드셨는데 그런 식사도 이젠 끝이었죠. 엄만 세상에 혈육 많지도 않고 둘인데 화해하라고 오빠한테 준 상가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해보자 하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전 녹음된 내용을 지우고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불편하더라도 핸드폰 번호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오빠나 새언니,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노력한 일에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선한 마음을 엄마와 오빠는 이용만 했네요. 전엔 가족이라고 장점도 보였는데 지금은 그들만 떠올리면 놀부만 생각납니다. 흥부 따라한다고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자기들끼리 깨춤추다가 박에서 나온 똥에 빠지잖아요. 딱 그 짝이었죠. 전 이제 아빠 기일만 챙깁니다. 아빠가 오래 사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마음 한편이 시리고 서러웠죠. 그럴 때마다 아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듣게 되네요. 선혜도 잘 챙겨줘. 이 선우만 챙기지 말고. 전 아빠한테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나 할 만큼 했어. 그치? 나 혼내지 않을 거지? 엄마랑 오빠한테 시간 좀 주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두 사람도 알아야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앞으로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누가 됐든 내 삶, 내 가족들 평화 방해하면 확실하게 선 긋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전 깨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었네요. 탓하는 것도 그만하고 이젠 제 삶에 집중하려고 해요.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려고요. 고백하자면 요새 복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운동 뭐 없을까 찾다가 하게 됐어요. 글러브 끼고 샌드백 두드리다 보면 속이 다 후련해지네요. 이제 당당하게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야무진 우리 딸들이랑 착한 남편, 인품 좋은 시부모님 믿고 저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